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올 들어 각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천안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윤현한 센터장을 모시고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현한 센터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올 들어서 우리 전체 직원들 같이 또 봄에 세미나도 다녀오시고 하시면서 올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가 1박 2일 예. 워크숍과 시문식을 겸해서 2016년 예. 네, 활기찬 그 새해 네. 구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구상을 했는지 제가 차츰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천안시에 있는 3,694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더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천안에는 어느 정도, 몇 분 정도의 다문화 가족이 생활하고 있나요? 다문화 가족은 3,694세대입니다. 네, 그럼요. 가족으로 따지면 한 10,000명 정도의 가족이 네, 생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 지역에서 네. 생활하고 계시군요. 사실 이런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여 년째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실 뭐 항상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문화 가족을 해서 여러 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고 늘 고민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그 부분은 경제적인 것도 있겠고요.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우리 다문화 가족의 어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예. 어떤 지역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런 일을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정서적인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남아시아, 네. 유럽 구분하지 않고 네. 같은 전 세계 인류고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 개선이 아직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고 한 네. 10여 년이 다가오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이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방인이 아니고 일원이다라는 것은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인식 개선은 그래도 이루어져 있을 거는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센터에서도 이분들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 센터에서는 다문화 강사를 양성을 해서 각 기관에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2015년도에는 저희가 문화를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16년도 계획은 이제 일반 기업, 관공서 이렇게 같이 좀 네. 인식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고 문화가 각각 다르고 네. 이 다름이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가 아니고 이제는 그걸 마음으로 아는 그러한 어떤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많이 든든한 것이 네. 뭐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다 같이 따뜻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이미 하나씩 퍼져나가고 있어서 네.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마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 분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도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고 할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분들이 취업하시고 현장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좀 없으신가요? 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어려움과 함께 저희의 계획도 한번 좀
자세하게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다문화 가족이 어떤 전체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도 있습니다. 일단 결혼 이주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향후 5년, 10년 이후에 가정의 소비가 더 늘었을 때 이 가정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가 뭘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단점을 보완한 것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그렇죠. 거가 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모국어가 가장 이분들의 장점인데 이걸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아무래도 무역회사가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무역회사 잡아라. 예, 네. 이렇게 아주 예. 큰 브랜드를 걸고 열심히 우리 이주 여성을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역 실무 과정도 넣고 어떠한 그 이미지 메이킹 가서 면접 보는 법, 회사에서 적응하는 법, 또 올해 이제 저희가 거기 추가해서 더 연장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 중에 무역회사 한 분이 취업을 했어요. 이거 축하드려야 네, 되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축하드립니다. 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회사 잡아라 과정을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했고 올해는 2016년대에는 아시안 푸드코트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주로 일을 하는데 보면 요식업이나 단순 직업에 많이 종사하는 그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식업에 가서도 이분들이 손재주는 많이 있는데 사실 주방에 가서 주 요리를 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치인다 그럴까요? 좀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주 여성들의 장점을 살려서 아시안 푸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주 여성들이 일해서 취업의 그 문을 좀 활짝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셔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 10,000여 명의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족이 있고 또 이 세들이 또 성장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그 언어 부분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모국어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어하고 엄마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할 때 큰 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엄마들의 그런 강점을 살려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쪽에서 취업하고 또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한국어 말하기 대해서 1등 했던 분이 특별히 또 기억이 남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1등 하신 분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우즈베키스탄 분이세요. 예, 우즈베키스탄 분인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분은 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너무 정도에 잘해서, 너무 잘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분을 제어할 기준이 없다. 너무 잘한다고 1등이 아닌다는 것도 이것도 또 나중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1등을 할 정도로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거주한 지 4년뿐이 안 됐습니다. 4년뿐이 안 됐는데 현재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딸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랑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다문화 강사 활동도 하고 또 이런 학교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오면은 가서 언어 지원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가정의 부부의 비전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우리 다문화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서 천안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롤 모델과 또 하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한 가정을 정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센터에서 그 2세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을 것 같아요. 2세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거의 5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녀들에서 토요일 날 학습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 해서 그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다문화 자녀 아이들이 학령기로 넘어가는 그런 연령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여러 가지 중에
학습의 부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에 필요한 거를 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을 해서 가정으로 방문하고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도 입국 자녀가 많이 네. 지금 숫자가 네.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중도 입국 반도 2015년도에 저희가 그렇군요. 개설을 했습니다. 네, 좋네요. 예, 그래서 중도 입국 자녀반이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그 아빠와 함께하는 엄마 나라 언어 배우기 반이 네, 있습니다. 좋네요. 네. 예,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반이 이 반인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어떤 특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우리가 딱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다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본인의 가장 장점은 뭘까? 저는 자꾸 장점과 강점을 그럼요. 강조하는데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빠와 같이 배움으로써 아빠와의 같이 추억도 쌓고 또 아빠도 아내 나라 언어를 좀 아면 그럼요. 인사말이라도 네. 하면 처갓집 가서 네. 그 나라 말로 장인 장모 처남께 인사라도 건네면 너무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다. 그럼요. 자긍심도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는 엄마 나라 언어 배우기에 저희가 지금 15개월째 하고 있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네. 아빠가 매일 나와서 그 교육을 수요일 날 저녁에 일요일 날 오전에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베트남 반 아버지들은 연말에 발표회도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기대가 좀 많이 가요. 네. 네, 기대도 많이 가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은 2세라고 하면 저도 물론 아빠이긴 합니다만 네. 교육은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 유아기의 교육은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빠가 옆에서 같이 엄마 나라의 언어도 같이 해주고 네. 또 같이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돼준다 하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큰 미끄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2세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 모습,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학령기도 왔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사실 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어지는 사업을 이행하는데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이행을 하고 정말 이런 공익적인 센터가 천하나 있다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를 대비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저는 제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가 이주 여성의 경제적인 자리 그러면 5년 후에 직업을 가지려면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실무 과정을 해서 무역회사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가 그 아시안 푸드코트를 운영해서 이주 여성 들이 여기 와서 예. 전문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그걸 실행을 하고요. 또 하나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본인들은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 가족 당대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청소년기에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사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사회의 지지와 가정의 지지가 있으면 잘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데 사회에 나가도 어렵고 가정에 들어와도 어려우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분노가 사회로 표출이 된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과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무에서 느끼시기에 왜 2세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2세들은 혹여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제가 됩니다. 그래서 2세들이 청소년기를 지날 때 그런 어떤 분노나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반사회적인 행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2세 교육의 중요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잘 미리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 심리치료 교실을 개설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우리 그 심리치료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비단 다문화 가정만은 아니겠죠. 저희 가정이 다
부부가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춰가며 수용하며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부부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희 센터를 많이 찾아오는데 심리치료 교실이나 어떤 심리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도 어떤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부적응이 있을 때 저희가 심리치료 교실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네.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센터 안에 저희가 이렇게 심리치료 교실을 좀 세팅을 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센터에 와서 좀 치료를 받고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생활을 하고 어려우면 이제 또 상담을 받고 뭐 이건 병이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좀 든든하게 이렇게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심리 치료는 뭐 엄마 아빠도 될 수도 있고 학생도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가족이 다 가족이면 다 가능한 전체입니다. 거죠? 근데 네. 저희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빠들은 잘 안 옵니다. 내가 거기를 왜 네. 가냐. 네. 그런데 사실은 속마음을 보면 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근데 한 번 오기까지는 어려운데 한 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잘 오거나 아빠가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서 보통 담임 교사를 통해서 좀 어렵다, 부적응이 있다 이런 전화를 받고 그 아이들을 이제 지금 저희가 자녀는 이렇게 전문 어떤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게 센터 안에 없기 때문에 네. 전문 연구소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저희가 지원받고 하는군요. 지원받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도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세팅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아이가 회복되는지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심리치료 교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올해는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하셔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올해는 일단 그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을 봤을 때는 그 가족이 부부와 행복한 거, 해체되는 가정이 다시 복귀되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요. 결혼 이주 여성 그 본인을 봤을 때는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 일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학습의 부진이나 예. 어떤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것 네. 같아요. 그 다문화 가족이 사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정에서부터 화목하고 단단한 네. 일차적인 출발이 잘 됐을 때 나머지 부분도 잘 되기 때문에 네.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제가 좀 받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요. 네. 방금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뭐 10년 동안 그 이후 관련돼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네. 뭐 굳은 일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네. 뭐 가슴 따뜻한 것도 보실 수 있는데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으신가요? 한 가정인데 이제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3명인데요. 예.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로 이렇게 피신이란 단어가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예.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은 이혼의 위기가 아니고 이혼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저희가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로운 네. 가정의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사업보고 대회를 하면서 이 가정을 모범부부 가정으로 네. 추천을 했는데 본인들이 또 꿋꿋 사양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가정을 주고 우리는 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게 많은 가정이다. 참 이 부분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 그러면 그 가정이 회복된 거가 생각이 납니다.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 아프리카에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아이가 네.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협력해야 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아이들이 다문화 가족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인식 개선이 우선 됐을 때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변 인식 개선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예, 뭐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론은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느끼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검사해 보면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수용성 지수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국가 경쟁력으로 좀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인식은 아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다문화 강사를 별도로 양성을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2015년 보니까 저희가 500회기를 넘어서 현장에 나가서 인식 개선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인을 더 폭을 넓혀서 대상을 넓혀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네.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아이 그 성장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인식이 정립이 되기 전 네. 단계에서 다양한 교육이라는 학습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면은 네. 그 아이들은 네. 50, 60 먹었을 때 저희 나이 때보다는 더 다르게 수용을 하거든요. 네. 좋은 일 잘하고 네. 계신 거고요. 네. 네. 특히 우리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네. 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거는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힘든 거는 없으신가요? 제가 저희 직원들을 봤을 때 일하자는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 열정적이시군요. 심정을. 네. 네, 그래서 항상 밤늦게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어가 있습니다. 주말을 평일 삼아, 네.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저희 센터 직원들이라고. 이번 쉬무시기에도 그래서 2016년도에는 어떤 일을 줄일까가 저의 사실 목표인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보면 줄일 게 없어요. 일은 자꾸 늘어나기만 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인데 정말 네. 다문화 센터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 고생에 이렇게 좀 부응을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하고 또 자질이 부족해서 그 고생을 말로 힘으로 북돋워주지 못하는 그런 센터장이라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네. 이렇게 대화를 충분히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긴 했는데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또 선생님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이런 또 가슴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올해 또 주말을 평일 삼아 밤을 낮 삼아 또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 뭐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올해 어떤 일을 좀 꼭 이루고 싶은지 정집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는 저희 이제 사무실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큰일이 많은데 그 중에 아까 제가 잠시 소개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IM아시아라고 이제 아시안 전문 푸드 레스토랑을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난간에 계획대로 되면 1월에 지금 내부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기능 보강비 뭐 이런 데 많이 단체나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다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좀 힘들기도 했는데 다시 희망찬 새해에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1월에 열심히 이제 후원처를 발굴하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만 결정이 되면 내부 공사를 해서 아시안 푸드 전문 요리점을 저희가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 장점인 손재주 음식 맛을 잘 내서 우리 천안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도 아시아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다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센터장님하고 쭉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야 그 다문화 가정이 안정을 찾으면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2세들이 자리를 잘 잡아줘야 그 가족이 계속 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그리고 가정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리 다문화 가족 또 우리 센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